여기 한 무리의 흑인 아이들이 나란히 밭에 앉아서 땅을 파고 있는데요. 이내 감자를 캐내고는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이내 그 감자를 들고 한 동양인에게로 향하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주파수의 김희정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조금 느리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영상 환경 설정에서 속도를 빠르게 하셔서 들으시길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아프리카의 케냐에서 온 사연인데요.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냐의 완조이 마을에 사는 아야나입니다. 저희 마을에 선물처럼 찾아온 특별한 변화와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일단 저희 마을부터 소개할게요. 케냐의 완조이 마을은 해발 2,700m에 위치한 황량한 대지 위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감자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지만 거친 환경 탓에 수확량이 부족해서 온 가족이 배불리 먹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느낄 수 있는 수확의 기쁨보다는 올해도 먹을거리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먼저 떠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연구원들이 마을에 도착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삶에도 조금씩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농업 기술을 배우게 되면 우리 마을도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한국의 농업 연구원들이 온 후로 마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은 우리에게 무병 씨감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알려주셨답니다. 그냥 감자씨를 뿌리고 수확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저희에게 무병 씨감자라니 사실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온 연구원들은 마을 사람들이 감자를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병충해에 강한 무병 씨감자를 만들어냈고 이를 키우는 법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죠. 알고 보니 감자라는 것은 단순히 심고 기르는 게 아니라 병에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야 했어요. 연구원들은 씨감자 보관 방법까지도 신경을 쓰라고 조언하셨죠. 수확한 감자의 일부를 씨감자로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고 햇볕이 적당히 들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저와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감자를 박스나 항아리에 보관해 한 달 정도면 썩어버리기 일쑤였는데 이 씨감자 보관법을 배우고 나니 보관 중에도 감자의 싱싱함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이 보관법은 감자를 단순히 먹을 식량이 아니라 미래의 소중한 자산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어요. 저희 아이들도 무병씨 감자의 소중함을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단순히 도움을 주고 떠나지 않고 마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한 방면면으로 도움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마을의 작은 학교에서는 스쿨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무병 씨감자 재배가 있었고 마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었답니다. 저희 아이들 역시 학교에서 배운 씨감자 재배법을 집에서도 실천하며 그 중요성을 제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아이들은 이제 감자를 심고 돌보는 법은 물론 보관까지 배워 저에게도 가르쳐 주곤 합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시작된 스쿨팜 프로젝트는 단순히 감자를 심고 기르는 것을 넘어 책임감과 협동심을 기르는 소중한 활동이 되었어요. 한국 연구원들은 아이들에게 씨감자 재배법을 가르치며 그 속에 담긴 중요한 교훈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죠. 아이들은 씨감자를 직접 심고 돌보며 감자를 기르는 일에 큰 의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배운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와 저에게도 하나하나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었답니다. 감자는 병에 강한 무병 씨감자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또 심고 나면 보관법도 신경 써야 하며 잘못 보관하면 병충해가 생기기 쉽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이제 감자를 단순한 작물이 아니라 가족의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생명체로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수확한 씨감자를 나누어 아이들이 집으로 가져오는 날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수확한 감자를 자랑스럽게 저에게 보여주며 정말 많은 감자를 수확했다고 기뻐했어요. 자기가 직접 키운 감자를 집에 가져와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다는 자부심도 컸죠. 아이들은 이제 남는 감자를 시장에 내다 팔아보겠다는 당찬 계획까지 세우더군요. 예전이라면 농사를 지어도 하루 한 끼 먹기 어려운 양이었지만 이제는 한국 연구원들이 가르쳐준 보관법과 재배법 덕분에 감자 수확량이 늘고 가족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마을 전체가 무병 씨감자 재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더 나은 재배법을 배우고자 노력하게 되었어요. 한국 연구원들 덕분에 시작된 스쿨팜 프로젝트와 아이들의 노력이 이룬 결실을 보며 이제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무병 씨감자 재배를 통해 우리 마을이 자립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통해 자부심을 느끼고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려는 모습에 감격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변화였고 이 모든 과정이 한국에서 온 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소중한 씨앗 덕분이라는 걸 느낍니다. 한국 연구원들이 마을에 머무는 동안 우리에게 단순히 감자 재배 기술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작은 행동들로도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배움을 주었죠. 마을 사람들은 연구원들이 보여주는 새로운 생활 방식과 습관에 신선한 자극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투철한 시간 약속과 꼼꼼함을 보고 많이 배웠어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항상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맞추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또한 한국 연구원들은 작은 일도 허투루 하지 않고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감자를 심고 나서도 계속해서 물을 주며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감자를 심으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며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의 연구원들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 중에서도 저에게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연구원들이 항상 깨끗하게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이었어요. 작업 후에 사용한 도구는 항상 깔끔하게 닦고 정리하고 쓰레기도 하나 남기지 않고 처리했죠.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정리정돈과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감자밭 주변을 정돈하고 사용한 도구들을 잘 관리하는 습관도 조금씩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 연구원들은 항상 서로 돕고 존중하며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조언을 구하고 의견을 존중하는 대화 방식으로 소통했어요. 처음에는 저희에게도 낯설었지만 우리 마을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며 점차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어요. 덕분에 이제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농사일 외에도 이웃의 농사도 함께 돕고 어려운 일은 함께 나누는 분위기가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장마가 찾아왔을 때였어요. 저희는 비가 오면 당연히 일을 쉬고 집에서 비가 그치길 기다리곤 했죠. 하지만 비가 오는 날 창밖을 내다보니 그것엔 비바람 속에서도 한국 연구원들이 일손을 놓지 않고
감자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러 나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씨감자의 상태를 꾸준히 돌보며 관리해야 감자를 오래 저장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나니 그분들이 왜 비를 맞아가며 일을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땅이 잠잠해지지 않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꾸준히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한국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땀과 비에 젖어가며 일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연구원들로부터 배운 대로 비가 오더라도 감자밭을 살피고 작물 상태를 꾸준히 관리하기 시작했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감자를 기르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저희도 점점 변화해 갔죠. 이제는 저희도 비가 오더라도 감자밭을 확인하고 자주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저희는 이제 연구원들처럼 감자를 관리하기 위해 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그동안 비가 오면 방치했던 감자밭이었지만 이제는 이 감자가 우리에게 주는 소중함을 깨닫게 된 거죠. 연구원들이 저희에게 보여준 성실함과 끈기는 마을 사람들이 농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성실한 태도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이제 감자를 기르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감자가 마을의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한국의 연구원들 덕분에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단순히 농업 기술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새로운 가치들을 느끼게 되었어요. 덕분에 우리 마을은 점차 더 깨끗해지고 서로 돕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성실함과 협동심이 우리 마을에 씨앗처럼 뿌려져서 조금씩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요. 그리고 그들은 저희의 아이들에게도 정말 많은 영향을 주었죠. 어느 날부터 연구원들이 마을 아이들에게 미술이나 음악, 과학 같은 것들을 알려주기도 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연구원들은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죠. 사실 저희 마을 아이들은 꿈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본 적이 없었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대다수가 부모처럼 감자를 생산하거나 근처의 소도시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다였거든요. 하지만 연구원들은 아이들에게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죠.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답니다. 연구원들은 아이들에게 너희도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열심히 노력하면 멋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그 이후로 마을 아이들은 연구원들에게 계속해서 한국의 학교와 공부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연구원들은 아이들에게 책과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의사, 과학자, 선생님 등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니 아이들은 저마다 진지한 얼굴로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구원들은 아이들에게 작은 노트와 펜을 선물해 주었어요. 아이들은 처음 받은 공책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보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적어보기도 했죠. 아이들은 작은 공책 한 권을 마치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고 그 공책에 자신만의 꿈을 적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연구원들이 남긴 말과 선물은 마을 아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들은 자주 모여서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희망을 주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이제 감자밭을 뛰어다니며 단순히 노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이를 위해 열심히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이 심어준 작은 꿈의 씨앗이 마을 아이들에게 큰 희망의 나무로 자라고 있다는 걸 느꼈죠? 하루는 한국 연구원들을 저희 집에 초대했던 날이었어요. 연구원들은 저희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특별한 선물을 준다며 라면과 커피를 꺼내 놓았죠. 라면과 커피라니 이건 저희에게 굉장히 생소한 음식들이었어요. 하지만 연구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음식이라 우리 가족도 무척 기대에 찼답니다. 연구원들이 준비해준 라면은 저희가 평소에 먹던 음식과는 전혀 달랐어요. 국물에 빨간 고춧가루가 둥둥 떠 있고 매콤한 향이 코를 찔렀죠. 우리는 그 매운 냄새에 살짝 겁을 먹었지만 연구원들이 웃으며 한번 먹어보라고 권하더군요. 국물 한 숟갈을 떠먹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매콤함에 깜짝 놀랐어요. 매웠지만 그만큼 깊은 맛이 느껴져서 자꾸만 국물에 손이 가더라고요. 연구원들은 또 다른 특별한 선물이라며 노란색 봉지에 들어있는 커피를 내밀었어요. 그 작은 봉지 안에 커피가 들어있다는 게 신기했죠? 연구원들이 뜨거운 물에 봉지를 뜯어 커피를 타주었을 때 달달하면서도 고소한 향이 코끝을 감싸는 게 얼마나 좋던지요. 이 맥심 커피는 정말 마법 같은 맛이었어요. 저희는 커피가 이렇게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 후로도 연구원들은 종종 이 커피를 한 봉지씩 가져다 주었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 한국 커피가 큰 인기를 끌었답니다. 커피를 마시며 연구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우리 가족에게는 아주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구원들이 가져온 라면과 커피 이야기가 자주 나왔어요. 저희는 이 맛을 한번 경험해 본 이후로 한국의 음식과 생활이 더욱 궁금해졌답니다. 라면의 매콤한 맛과 커피의 달콤함은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와 특별한 즐거움을 전해주었죠. 연구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그분들이 전해준 맛있는 음식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가을이 찾아오고 마을은 드디어 무병씨 감자로 가득 찬 풍성한 수확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한국 연구원들의 도움 덕분에 처음으로 큰 수확을 이뤄내었기 때문에 이번 감자 축제는 모두에게 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답니다. 마을에서는 특별히 연구원들도 초대해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누기로 했어요. 연구원들이 축제에 오자마자 마을 사람들은 반갑게 맞이하며 그동안 고마웠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작은 선물도 준비했답니다. 저희는 한국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지만 대부분 우리의 전통적인 수공예품이었어요. 연구원들은 그런 선물에도 감격하며 매우 기뻐했어요. 축제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고 연구원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축제의 한복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한국 연구원들은 또 저희에게 한국에서 온 민속놀이를 소개해 주었어요. 예를 들어 투호놀이 같은 것을 보여주며 함께 즐기도록 했죠. 덕분에 마을 아이들은 한국의 놀이에 푹 빠졌고 어른들 역시 신기해하며 어린아이들처럼 웃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연구원들이 이처럼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가져주고 또 자기 나라의 문화를 공유해주는 모습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감자 재배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친구로 느껴졌답니다. 축제가 끝난 후 연구원들과 함께 마을의 변화를 돌아보며 마무리 대화를 나누었어요. 연구원들은 우리 마을이 무병 씨감자 덕분에 자립을 시작한 것에 대해 우리보다 더 기뻐해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는 연구원들의 도움 없이도 감자를 잘 기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죠. 이 특별한 경험은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고, 서로에게 마음 깊이 감사하며 아쉬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도 저희 마을은 한국 연구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이면 상상도 못할 만큼 풍성하게 감자를 수확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은 이제 자신만의 꿈을 찾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 중 한 명은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며 연구원들이 떠나기 전에 선물해줬던 초급 한국어 책을 읽고 또 읽으며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몇 년 뒤에 진짜 한국으로 유학을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케냐라는 익숙하지 않고 한국에 비하면 많이 낙후된 나라로 와서 한국의 선진 기술을 나눠주신 한국의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정말 한국인이라는 자랑스러워지는 사연이었는데요. 한국의 농업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해서 다른 나라가 자립할 수 있도록 높은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따뜻한 나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